자,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들이 사실은 약간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가 먼저 하는 거 맞지? 뒤에 하는 게 디저트 뭐 맞지? 그랬지. 지금까지 했던 게 약간 에피타이저에 가깝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너희들 다 정규 수업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 연속 끝나고 미분 들어가서 미분을 막 이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 느끼겠지만 어쨌든 미분 접근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주요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시간까지 주로 뭐에 대해서 극한에 대해서 주로 한 거야, 사실. 극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분을 도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덧셈 정리 이런 것도 추가로 배운 거지,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본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쌤도 과제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우선순위를 나름 체크를 해서 준 거잖아, 맞지? 최소한 수업을 따라오려면 뭘 해야 돼? 대표형 풀어서 기본적인 논리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만약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철저한 관람자 모드가 된 거지.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의 막연한 느낌으로 따라오는 거지. 근데 사실 의미가 많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그리고 우리가 겨울방학 때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 맞지? 겨울방학 때 사실 진짜 할 거 많은데 근데 지금 기울인 노력이 소품의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제 단원 제목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야. 여러 가지 미분법. 그리고 이제 고부인 미분법은 언제 했다고? 고부인 미분법은 이제 수투에서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배웠겠다, 맞지? 한겨레도 고부인 미분법까지 했어? 네. 이제 고부인 미분법은 다 배워도 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목수의 미분법이라는 법이랑 한 거지. 분수식을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g분의 1이라는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g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g분의 f라는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오케이. 그리고 남은 네 가지 미분법을 할 건데 사실 목수의 미분법까지는 어떤 수투를 벗어나지 않았다. 사실 수투만 배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념 설명이 없이.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하게 될 얘기들이 사실 미적분에서 이제 실제로 의미 있는 네 가지 미분법이 되는 거야. 자, 그걸 하기 전에 약간 감각을 조금 가져봅시다.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게 뭐지? 라고 이야기하면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미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도함수가 뭐지? 민구가 미안하다. 너가 만만해서. 제일 편해서 그래. 너랑 재훈이가 제일 편한 지금. 어쨌든 봅시다. 도함수가 뭐지? 도함수. 기위. 오, 매우 좋은 대답이야. 매우 좋은 대답인데 틀렸어. 어쨌든 이제 재훈아, 너 턴이 왔다. 어떡하니? 자, 도함수가 뭐지? 저도 기울기라고 알고 있어요. 승우가 왜? 계속 하고 싶지 않아? 오케이. 은찬아, 혹시 도함수, 그러니까 사실 쌤은 수학을 약간 이런 우리가 순수하게 논리만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희 문제 풀 때 수학을 정말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푸는 경우 사실 좀 많잖아, 맞지? 이미지도 꽤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미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수학을 이제 약간 직관도 생각보다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하잖아, 맞지? 그런 감각을 가지면 또 꽤 괜찮거든. 자, 어쨌든 도함수는 사실 이제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야. 다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원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함수의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가 도함수야. 승미야, 쌤 말이 한국어로 들리니? 예. 오케이. 자, 한국어밖에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미분계수가 뭔데? 여기에서 만약 기울기라고 했으면 좀 점수를 좀 더 줬겠지, 맞지? 미분계수가 사실 기울기잖아, 맞지? 근데 무슨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맞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
즉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알게 되는 거야. 이 기울기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기울기라는 것은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야.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세게 변하는 거고, 기울기가 작으면 천천히 변하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줄어드는 거지.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면 증가하는 거지. 괜찮아?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변화율이고, 아니지? 그걸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기울기인 거지. 여기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우리 변화율을 정의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서 우리가 이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하게 되면 저게 어떤 함수의 이제 평균적인 변화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충분히 납득이 됐단 말이야. 오케이. 저거는 근데 사실 약간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라는 대답은 쌤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변화율을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정의하는 걸 받아들이는 건 그냥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때 접선의 기울기 변화율이라고 말하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거지. 뭐가 생략된 거? 두 글자가 생략됐어. 순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그냥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면 순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걸로 보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순간이라는 말은 이 델타 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의 변화가 아주 적다는 얘기야. 괜찮아? 아주 적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뭘로 표현하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이 델타라는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델타 변화량. 오케이? 변화량. 영어로 뭐? 디퍼런스. 혹시 미분이 영어로 뭔지 알아? 요즘 좀 유식하다. 잠깐. 디퍼런시에이션. 그게 미분이야. 스펠링은 안 틀리겠지? 안 틀리겠지. 이렇게 쓸 거야. 어떤 그냥 디퍼런트잖아, 이제 차이. 이렇게 약간 그 뭐 차이를 어떻게 하는 거겠지. 근데 혹시 틀렸을 수도 있고 빨리 쳐보자. 혹시 알겠지? 맞을 겁니다.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알았지?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자,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델타라는 게 그리스어 소문자 이제 D를 쓰는 거라고 그리스어 D를 쓰는 거라고 했었잖아, 맞지? 원래 이제 그리스어에서 알파벳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니셜 따서 이제 대문자처럼 델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낼 때 약간 앞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쓸 거거든. 이거 본 적 있어? 수투에서 봤나? 봤어? 혹시 이 dy dx가 뭘 의미하는지 아니? 우리 쌤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 지금? dx분의 dy라고 읽은 게 아니라 dy dx라고 읽었지, 맞지? 자, 다시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읽는 게 맞거든? 근데 얘는 이제 dy dx라고 읽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진 기호로 봐서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수식으로 보기보다.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걸 dx분의 dy라고 읽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제 저걸 읽는 사람들이 주로 dy dx라고 읽어서 그냥 그렇게 읽는 걸로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로 읽을 때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는 거지. 그리고 뭐도 좀 작용하냐면 우리 그 영어 좀 한다. 저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 영어로? 사실 좀 안 해도 저건 읽을 수 있잖아. 맞지, 승진아? 이 고등학생인데 중학생들 이렇게 했다. 중학생 오히려 더 잘 읽으려나?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어? 약간 혹시나 해서 불안한 마음이지. 확실히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1등급. 이번 6월 모여서. 인생. 원돌. 그래. 그렇게. 어디 읽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원래. 한국은 이제 부모라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아들보다 더 중요해서 밑에부터 읽거든. 자,
답이 와 이건 장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화의 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걔네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른단 말이야. 그래서 교수님들이 유학 갔다 와서 위에서부터 이랬어. 이제 또 우리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저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따라하는 것도 좀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어쨌든 dy dx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로. 근데 안 될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얘는 뭔데? 얘는 우리 이 d가 델타의 극한 같은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델타 x의 극한이 dx가 되는 거고 델타 y의 극한이 dy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델타 x가 아까 뭐였지? x 변화래. 맞지? 그럼 dx는 뭐겠어? 아주 작은 x의 변화래. 그러니까 0에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를 부를 때 미분소라고 불러. 우리 이 비슷한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어? 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어떻게 읽지? 0분의 0, 아니 0분의 0꼴 그래 어차피 너무 줄여서 읽는 거 0분의 0꼴이라고 하지 않았지? 오케이? 0이 뭐지 저기서? 저거 0 이름이 썼잖아. 세 글자인데? 무한소. 그 소랑 이 소랑 같은 소야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x, 아주 작은 x의 변화랑 아주 작은 y의 변화. 그러니까 아주 작은 x의 변화에 대응되는 아주 작은 y의 변화고 이 친구도 당연히 0으로 가고 이 친구도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야. 그때 그들의 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니? 얘가 뭐지 그러면? 이 친구가 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f 프라임 x, y 프라임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또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만약 y가 fx라는 전제가 있었다면 우리 이 친구를 이제 dx fx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dfx dx라고 쓰기도 해요. 이 5개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동등한 의미를 가집니다. 괜찮아? 사실 아마 쌤이 기억하기로는 이 표현을 만든 건 라그랑주인가 그런 사람이 맞고 이 표현을 만든 사람은 이제 라이프니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기호가 확장된 거고, 요 기호랑 요 기호가 약간 근본 같은 기호고, 실제로 뉴턴은 y 닷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기호는 안 써 지금. 안 쓰는 기호가 돼버렸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라이프니츠가 이제 기호를 사실 잘 만들었고, 이과는 그에 대해서 약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나중에. 그 덕분에 우리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 참고로 라이프니츠 직업이 뭔지 알아? 그다음에 수학자, 물리학자, 물리학자는 아니지, 수학자, 철학가, 그 다음에 철학자, 그다음에 법학자, 그리고 기호학자야. 근데 기호학자가 뭔지 알아? 당연히 기호를 연구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그냥 기호학이 아니고 기호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야. 약간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좀 엮여 있어. 그래서 기호를 만들 때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 덕분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마법적인 힘은 없어, 알았지? 그리고 한다 우왕 하고 있는 거 없어, 알았지? 없어. 해봤는데 없더라고.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랑 전부 다 같은 의미,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이제 이 분자에 들어가는 친구가 이제 너무 크면 이렇게 내려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 합성함수 미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이 합성함수 미분이 이 뒤에 나오게 될 모든이라고 해봤자 세 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가지 민법의 근본이야. 그래서 이 합성함수 미분을 좀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y는 g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이 함수의 기본 구조가 뭐지? 내가 x를 딱 집어넣어. 그러니까 항상 인풋은 뭐야? x. 아웃풋은 뭐야? y. 맞지? 내가 x에 집어넣었어. 그럼 누굴 만나? f를 만나. 그럼 그 결과값이 다시 누굴 만나? g를 만나. 그리고 그게 최종 결과가 되는 게 합성함수인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동등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건 u를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x에 넣으면 x를 함수에 넣으면 f의 값이 사실 u의 값이 되는 거고 그 값이 다시 g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y 값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쪼갤 수 있어. 이 친구 둘 다가 각각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각각 미분 가능하다고. 당연히 이제 미분이 안 되면 어차피 미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미분이 안 되면 미분이 안 될 테니까 이제 그거 전체 이 합성함수 미분이 안 될 테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미분은 아까 뭐 하는 거라고 했지? 미분은 아까 뭐 하는 거라고 했지? 미분 계수 도함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도함수 구하는 거 맞죠? 도함수 구하는 거 맞는데 결국 이제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값의 의미는 기울기가 맞지? 변화율이야 변화율. 근데 이제 이 몇 단계로 변하는 거지? x가 변하면 누가 변해? u가 변해. u가 변하면 누가 변해? y가 변해. 근데 우리는 항상 미분을 한다는 말은 이게 기본 구조라서 dy, dx를 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약간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반적인 도함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특정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가리키기도 해. 둘 다 이제 약간 섞어서 쓰니까 그거는 좀 러프하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다시 x가 변하면 누가 변한다고? u가 변한다고. u가 변하면 누가 변한다고? y가 변한다고.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즉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친구가 이게 될 테니까. 괜찮니? 자 근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x가 변하면 누가 변한다고? u가 변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u가 변하면 누가 변한다고? y가 변한다. 자, 근데 내가 이 식을 이렇게 고쳐 쓰게 되면 이 식은 맞아 틀려? 한 줄을 빼먹었네. 요거 다시 요거는 극한의 식은 없다고 하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성립하는 식이 맞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델타 x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대수적 계산이 가능하고요. 얘는 극한이라서 우리 극한 계산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없니? 극한 계산은 뭐에 의해서 계산하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로 극한 계산을 하는 거야. 뭐였지? 각각 존재하고 각각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나눌 때는 부모 얘기 아니다. 이거 있었잖아, 맞지?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그걸 기반으로. 어쨌든 얘는 근데 변화율이라서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큰 변화율이라서 일반적인 대수적 계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등식은 성립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쪽 양변에 이제 극한을 취했다고 치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지. 델타 x 0으로 안 돼. 자, 조금 이게 그냥 결론만 받아들이면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됨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제 모든 결과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쓰는 도구 활용으로서의 입장만 남게 돼. 그래서 이제 그거가 아니었으면 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거고 사실 도구 활용으로만 남아도 괜찮아. 너희가 휴대폰 다룰 때 휴대폰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사실 못해 상관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도구로만 하려면 괜찮아. 근데 이제 아주 잘 하게 되는 데는 약간의 갭이 작용할 겁니다. 딱 그 정도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극한을 분배할 건데 사실은 극한은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태냐면 dy, du라고 쓰게 되면 얘는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고 이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dy, du는 정리가 될 겁니다.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가 바로 dy, du가 될 겁니다. u는 f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이렇게 쓰게 되면 du, d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는 이 x의 변화가 0으로 가게 되면 u의 변화도 0으로 갈 거고 따라서 u의 변화가 0으로 x의 변화가 0으로 갈 때 u의 변화가 0으로 가는 것도 너무 당연해. 그래서 내가 이 극한을 분배하게 되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할 건데 따라서 분배를 해도 괜찮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지? 이렇게 써도 괜찮고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는 델타 u가 0으로 갈 때가 걸려있잖아, 맞지?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x가 0으로 가면 그에 대응되는 u 값도 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맞지? 다시 말해서 x의 변화가 0으로 가면 u의 변화도 0으로 갈 거라서 여기다가 델타 u가 0으로 갈 때를 바꿔 써도 괜찮다는 얘기.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지? 이 친구가 저기 위에 써는 것처럼 du dx가 되고 이 친구가 dy du가 되는 거야. 약간 근데 보기가 삐꾸라서 요거 순서를 좀 바꿨을게요.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래서 dy dx는 dy du 곱하기 du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친구가 합성함수를 미분 거야. 괜찮아? 이상하지? 자, 그래도 해봅시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dy dx가 뭐라고 했어? f'x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dy du는 뭐가 되냐면 얘는 g'u라고 쓸 수 있어. 같은 방식으로 얘는 f'x라고 쓸 수 있겠지. 내가 얘를 g'u 곱하기 f'x라고 쓸 수 있어. 그럼 g'u는 g'fx 곱하기 f'x라고 쓸 수 있어. 사실 우리가 이 합성함수 gfx를 미분하라는 말은 g'fx 곱하기 f'x랑 똑같은 거야. 얘가 y'인 거지. 다시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하면 돼. 승준아, 자, 쌤이 사실 지금 설명하면서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는 상태거든. 그냥 결론만 딱 해주고 그냥 문제 풀 걸 그랬나 싶기도. 그게 훨씬 쉬워. 다시 봐. 오케이. 자, 어쨌든 결국 이런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름 붙이면 이제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이제 특별히 연쇄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친구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되는 것처럼 미분 가능하다면 약분 되는 것처럼 실제로 약분은 아니야.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 도함수 기호고 이것도 하나의 도함수 기호라서 각각 이렇게 약분하는 건 아닌데, 근데 약분하는 것처럼 다뤄도 미분 가능하다면 약분하는 것처럼 다루어도 괜찮다는 게 이제 체인 룰이야. 체인 룰이야. 자, 쌤이 약간 후회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 y 프라임을 구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gx 더하기 h 빼기 fgx. 이거는 근데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지. 우리 도함수 구할 때 원래 이렇게 구했잖아, 맞지? 이걸로 사실 해도 괜찮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이 친구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거냐면 사실 이제 극한의 기본적인 접근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모양 맞추기라는 컨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분모에다가 이걸 깔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이게 이제 델타 x인데 이제 h라고 바꿔 쓰거든 사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의미하는 게 뭐지? 이건 알잖아. 그냥 G 프라임 X지.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는? 혹시 이 친구가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 자, 다시. 얘가 원래 이제 y는 fx가 있는 건데 우리 편의상 지금 gx가 있으니까. 근데 쌤이 지금 바보다. 여기는 gf라고 써. 여기는 fg라고 바꿨었어, 맞지? 진짜 바보는 아니고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라고 합시다, 맞지? 야, 이거 좀 고쳤을게, 쏘리. 이게 저기랑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거든. 그 보이려고 하는데 저기랑 식을 다르게 쓰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바꿨을게. 한번 봐줘. 약간 습관성 실수가 생겼어. 뭐야? 너 안 지웠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름이 막 헷갈려. 그래도 늦게라도 알았습니다, 다행히. 승진아, 혹시 지금 구별되고 있니? 구별돼? 안 헷갈려? 특별히 써놓은 게? 글쎄 다 선명하게 보여. 자, 봅시다.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아, 이건 쉽지 이제. 이건 뭐야? 이건 모두 사실 이미 맞아요.
뭐지? h가 0으로 가니까 f 프라임 x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 그 어떤 컨셉으로 f 프라임 x로 잡았지? 여기 x가 존재하고 여기 x 더하기 h라는 놈이 있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이 친구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h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그림 삐꾸지만 어쨌든 미분 계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다 괜찮지? 그럼 이 식도 똑같이 한번 해석해 보자고. 대신에 이 식은 함수 gx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자. 함수 y는 gx가 있어. 여기가 괜찮아? 여기에 fx가 있는 거야. 이게 좀 불편하면 GU라고 써도 괜찮아. GU라고 써도 괜찮아. fx가 있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fx 더하기 h가 어디 떨어진 곳에 있겠지? 그럼 h가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이 친구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로 가겠지? 근데 이게 뭐야? gfx야.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뭐야? gfx 더하기 h.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지. h가 0으로 갔어. 그럼 뭐가 나오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가까이 가면 이거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gx라는 함수, gu라는 함수의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야? x좌표가 뭐야 지금? fx야. 그러니까 g라는 함수의 fx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야. 다시 여기는 뭐였어? f는 내가 여기 이때 이 기울기를 뭐라고 쓰지? f 프라임 x라고 쓰지 않았지? f라는 함수의 x에서의 미분계수였거든. 이번엔 뭐야? g라는 함수의 fx에서의 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g 프라임에다 x좌표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fx를 대입한다. 괜찮아? 그래서 g 프라임 x 곱하기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야. 수민아, 방금 건 너무 어려웠어? 괜찮아? 한개도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때 이 도함수 이걸 계산한 결과를 f 프라임 x라고 쓰잖아, 맞지? 왜? f라는 함수의 x 좌표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으로 f 프라임 x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이제 g라는 함수는 요 미분계수를 받는 걸 어느 x 좌표에서 받는 거야? 얘가 x 좌표 대신 대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g라는 함수의 fx 좌표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기울기를 g 프라임 fx라고 쓰게 됩니다. 아직 저 그 도함수의 정의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서 어쨌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식이랑 이제 이 유도 방식이랑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더 할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다시 써보자. y는 gfx를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고, 우리가 이 친구를 가리켜서 뭐야? 속함수라고 부르고 이 g를 가리켜서 겉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속이라고 부르고 속미분이라고 부르고 이걸 가리켜서 겉미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이제 우리 합성함수를 미분하러 가면 속함수를 미분하고 곱하고 거꾸로 말해. 다시 전체 함수를 미분하는데 일단 속함수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을 하고 그럼 g 프라임 f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속미분을 곱해주는 거야. 괜찮아? 다시 이 속함수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해? 그럼 g 프라임 x가 되겠지. 거기다가 속함수 미분을 곱해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y는 sin x제곱 더하기 3x라고 있다고 하자. 사인 미분하면 뭐지? 코사인이야 코사인. 이렇게 y 프라임 먼저 이를 x 취급하고 미분해. 코사인 x제곱 더하기 3x라고 써. 그리고 아래 거 미분하는 거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만약 y는 2의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 x제곱은 제일 쉬운 미분이잖아, 맞지? 얘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해. y는
2에 그대로 써.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그리고 이 속함수 미분한 거 2x 더하기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합성함수 미분의 기능이야. 기능적인 방법이야. 딱 하나만 라이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나올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러니까 지금 y는 gfx가 주어져 있을 때 사실 근데 약간 설명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조금만 봐줘. 자, u는 fx가 있고 이제 y는 gu가 이렇게 있을 건데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있고 이제 f를 통과해서 이제 fx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g를 통과해서 gfx가 되는 거지. 이런 구조가 이제 합성함수의 구조거든. 자, 근데 우리가 x가 f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x가 2 커질 때 y가 3 커진다고 하자. 괜찮니? 근데 이 g라는 함수는 x가 6 커질 때 y가 뭐 8 커진다고 하자. 8? 괜찮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dy dx거든. 항상 dy dx거든. 왜냐면 우리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라서 이거가 정신에 힘줘.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 거야. 다시 이 친구가 변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요 관계에서는 f의 관계에서는 x가 2 커지면 y가 3 커지는 거야. y가 아니고 정확히 u지. 여기는 u니까 x가 2 커질 때 u가 3 커진다. 얘는 u가 6 커질 때 y가 8 커진다. 그럼 x가 2 커질 때 y는 얼마 커질까? 4 커지겠지. 2 커질 때 3 커진다며. 6 커질 때 8 커진다며. 2 커질 때 4 커지지 않을까? 안 괜찮아? 왜 4가? 얘가 2 커질 때 3 커진대. 그러면 6 커진 이거가 x 변하고 이게 u 변하고 이게 u 변하고 이게 y 변하거든. 그럼 이거를 내가 3, 4로 나눠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x가 2 커질 때 y가 6가 3 커지고 u가 3 커질 때 y가 4 커지겠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x가 2 커질 때 u가 3 커져, u가 6 커질 때 y가 8 커져 를 정리하면 2분의 8 다시 말해서 4가 나온다. 뭔 소리야? 잘못 계산했어. 2분의 4가 되고 그래서 2가 되고. 그래서 이 말은 x가 1 커질 이 2라는 말은 x가 1 커질 때 y가 2 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u의 x에 대한 변화율과 y의 u에 대한 변화율을 곱하게 되면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이 결국 뭐 하는 구조야? 곱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야. x의 u에 대한 변화율 곱하기 u의 x에 대한 변화율 곱하기 y의 u에 대한 변화율로 사실 계산하게 되는 거지. 이거가 사실 합성함수 미분법이 저렇게 나오는 원리입니다. 사실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쌤이 지금 사실 과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 알았지? 설명이 틀렸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설명했다. 어려운 설명 맞으니까 이제 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런 것들 생각을 정리하다가 어느 만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약간 후회하고 있어. 어쨌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 저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시다. 그러면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이걸 진짜 진심으로 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꽤 되긴 할 겁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컨셉이. 첫 번째는 이제 y는 gfx가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를 미분하시오 이렇게 하면 겉함수 속함수 fx를 x 취급하고 미분한 다음에 그냥 속함수 미분을 곱해주면 되더라. 이게 일단 첫 번째 컨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를 y에 대해서 어떤 함수 y가 주어졌을 때 걔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러면 그냥 바로 미분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u라는 새로운 변수를 투입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도 괜찮다. 또는 새로운 변수 z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아까 얘기한 체인 룰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를 미분하래.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구조냐면 3의 x제곱 합성 sin x 합성 x제곱 더하기 3x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3번 합성된 구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이제 이 친구를 fx, 이 친구를 gu, 이 친구를 h, u다 뭐 z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dy, dz. 일단 첫 번째 그냥 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첫 번째 컨셉은 뭐냐면 이 전체를, 근데 합성함수 미분은 사실 쉬워. 그냥 기능에 불과해. 알았지? 이 전체를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해. 그럼 3의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의 x제곱 곱하기 n의 3 그대로 쓰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누구지? sin x제곱 더하기 3x. 다시 이제 뭘 미분해? 이 친구 속함수를 미분하는 걸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sin x제곱 더하기 3x를 미분하래. 근데 이건 아까 했잖아. sin 미분하면 뭐였지? 코사이너스. 그럼 다시 얘를 x처럼 생각하고 이 친구를 미분하는 걸 곱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다시 이 친구를 미분하는 걸 곱해주는 거지. 2x 더하기 3x. 이거를 다시 dy dx라고 쓰게 되면 얘는 우리가 dy du dz라고 쓰지 마. dz du 곱하기 du dx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 이 친구 원래 이제 여기가 y니까 y는 hz야. 그럼 여기는 h 프라임 z 곱하기 sin x가 z가 gu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g 프라임 u. 그리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가 u인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2x 더하기 3. f 프라임 x. 이렇게 쓰게 되면 h 프라임 z가 얘를 미분하게 되면 3의 z제곱 ln 3 곱하기 얘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u.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더하기 3. 그리고 z 대신에 이 친구를 대입하고 sin x제곱 더하기 3x를 대입하고 u 대신에 x제곱 더하기 3x 이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식과 똑같은 게 나온다는 사실을 관측할 수 있어. 이게 최근입니다. 사실. 네.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 더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만 합시다. 지금부터 그냥 계산 연습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논리 이야기를 좀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기본부터 좀 풀고 올게. 이게 좋은 거. 몇 쪽으로 가냐면 우리 106쪽 갑시다. 106쪽. 기본 계산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주어지기를 이제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의 세제곱,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의 세제곱 이 친구를 미분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y 프라임을 쓰게 되면 일단 이거 전체를 x처럼 보라고. 그럼 x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3x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3x제곱은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 미분하기를 x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된다.
x제곱 더하기 1분의 3x는 뭐지? 목수의 미분이야. 오케이. 목수의 미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분모 제곱분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오케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미분한 걸 할 거니까 분모제로 x제곱 더하기를 제곱하고 분의 분자 미분하면 2가 되겠지. 분모 그대로 x제곱 더하기 1 빼기 분자 그대로 그리고 분모 미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걸 얼마큼 정리할 건지는 그냥 취향 문제야.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시험 나올 때는 도함수를 구하시오보다는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y' 1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면 끝나는 거지. 미안해. 오케이. 계산합시다. 어렵지 않잖아, 맞지? 승진아, 계산이 많이 어려워? 계산도 어려워? 계산이 어려우면 사실 여기 했던 공식이랑 우리 기본 도함수가 헷갈린다는 얘기거든. 그것도 헷갈려? 민국이 따라오고 있어 지금? 지금은 괜찮아? 자, 2번 봅시다. 2번 1 더하기 코사인 x의 5제곱 y가 1 더하기 코사인 x의 5제곱이래. 뭐 어떻게 하라고? 얘를 x 취급 그럼 y 프라임 5 4제곱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사인 x 미분하면 1 미분하면 얼마? 0 코사인 x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 그대로 여기 써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3번 3번은 시컨트 2x 더하기 3 y는 시컨트 2x 더하기 3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를 x 취급하는 거야. y 프라임 시컨트 미분은 시컨트 탄젠트야. 오케이. 그래서 시컨트 탄젠트 여기까지 쓴 게 이 x라고 자꾸 미분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곱하기 이 2x 더하기 3 미분하면 곱해준 거야. 2 이렇게. 괜찮아? 얘가 2x 더하기 3 얘가 2x 더하기 3이야. 괜찮니? 시컨트는 여기까지가 그냥 저걸 x 취급하고 미분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1차 함수 미분하고 2x 더하기 3 미분하고 곱해주는 거지. 괜찮아? 자 4번 볼게 4번 x2에 3x 마이너스 제곱인가? y는 x 곱하기 2에 3x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럼 y 프라임 이건 곱은 미분부터 해야 되거든. x 미분하면 1 곱하기 2에 3x 마이너스 1제곱 그대로 쓰고 더하기 x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는데 3x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1차식이 합성된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2에 일단 이거 미분 이걸 그냥 x처럼 생각 미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요 1차식 미분한 3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대로 3x 마이너스 1로 되돌려주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재훈이 이해했어? 네. 오, 재훈이 표정이 그냥 갔다 왔는데? 아니요. 승호야,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자, 4번까지 하고 잠깐 백합시다.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졌는데 지금 극한이 하나 주어졌거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2가 1에 우리 이 극한식은 전부 몇 개 담고 있지? 전부 몇 개 담고 있어? 전부 2개 담고 있지. 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와서 f1이 얼마? 2. 그리고 f'1도 얼마? 얘가 미분계, 이게 미분계수잖아, 맞지? f'1이 이렇게 2개 담고 있는 거잖아. 괜찮지 이런 거? 이게 지금 불안해. 자,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 더하기 이 친구가 얼마냐면 지금 3이야 3. 얘도 전부 몇 개 담고 있다고? 2개. g2가 얼마? 마이너스 1. g'2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g 합성 fx에 대해서 h'1을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g fx라는 함수를 hx라고 이름 붙일 건데 이 친구의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니까 얘를 미분해서 1 대입하라는 얘기지. C 프라임 F 곱하기 F 프라임 X. 여기도 X 쓸 건데 1 대입하라고 해서 1을 쓰자. 괜찮아? F 프라임 1은 얼마야? 2였지. F1은 얼마야? 2였는데 G 프라임 2를 구했는데 G 프라임 2가 얼마라고? 3이라고. 얘는 3. 3 곱하기 2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민수 이해하고 있어? 지금 건 복잡하지 않아, 알았지? 그냥 계산이야. 민수 왜 복잡한 표정이지? 졸려서 복잡한 표정이라고? 졸려서 이해를 잘못했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피가 하나 먹어볼래? 순간적으로 쉬어. 그것 때문에 너도 먹어볼래? 맛있어 근데. 자, 민국이 줘. 안되니? 그거 봤어? 네, 처음에 달다가 싸우면 그 힘 포인트가 딱 올라. 자, 진행을 해봅시다. 아마 이제 너희가 현역이었으면 내가 어떻게든 축적 붙들고 이제 이해를 시켜보려고 했을 건데, 그게 아니면 아까 선생님 학사함수 미분 처음에 이제 오프닝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알면 매우 좋다. 사실 몰라도 문제를 푸는 크게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결국 논리니까 이제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좀 더 가깝고 우리는. 자, 그러면 약간 걱정되는데 거기 쌤이 지금 풀어줬던 문제들 있잖아. 필수예제 문제들. 거기 필수예제 3번에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봐. 쌤이 풀어준 문제 이거 4개 있잖아. 다시 한번 풀어봐. 연습 삼아.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걸 배웠거든. y 아까 ln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배웠지? 얘가 x분의 1이 되거든. 근데 이제 조금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lnx의 정의역은 양의 실수인데 x분의 1은 이제 정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정의역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보다 커버리는 사태가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 강제로 이제 x가 양수다라고 걸어주는데 이제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ln 절대값 x라는 친구의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얘의 도함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지. 그럼 사실 결과적으로 저 x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저걸 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 미분법이 필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나는 ln 절대값 x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이 ln 절대값 x라는 친구는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식의 형태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이때는 그냥 ln x가 되는 거고 x가 0을 잡을 때는 ln-x가 되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는 미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편의상 이 축을 내가 y라고 하게 되면 이제 y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걸까를 해보자. x가 양수일 때는 이거 미분한 거니까 x분의 1이 될 거야. 그건 이제 앞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미 증명을 하기도 했으니까. 자, x가 음수일 때 이 친구를 미분해보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 ln-x를 미분한다고 생각해. 이걸 미분할 때의 구조는 ln-x에다가 -x가 합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곱하기 x를 미분한 걸 하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뭐라? -x 미분하면 -1 나오지. 오케이? 근데 지금 라지 x가 누구였지 실제로는? -x였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되어서 얼마가 돼? 결국 그냥 x분의 1이 되어버리지. 그냥 x분의 1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x가 음수일 때의 도함수도 x분의 1인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ln 절대값 x라는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x분의 1이 된다고 그냥 이제 항상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니? 저걸 이제 우리 공식처럼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로그 A의 절대값 x도 똑같겠지. 얘를 우리가 미분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x ln a 분의 1이라고 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에 어떤 함수가 합성되고 많이 나와서 이제 굳이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ln 절대값 fx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를 미분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x처럼 생각하고 그냥 x분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f'x를 곱해주는 거지. 여기가 fx였잖아. 그래서 얘를 fx분의 f'x라고 고쳐 쓸 수 있어. 괜찮니? 그래서 ln 절대값 fx의 도함수는 fx분의 f'x라고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되돌리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지? 이게 적분이거든. 이렇게 미분한 걸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를 적분이라고 해. 근데 이 ln 도함수는 이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ln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거 알아보는 게 엄청 중요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꽤 고생할 겁니다. 알아보기가 특별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미분보다 적분이 쉽거든. 근데 미적에서는 적분이 계산이 훨씬 어렵습니다. 계산이 훨씬 어렵습니다. 나중에 겪게 될 거야. 자,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로그 A에 절대값 fx가 주어지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fx분의 f'x 쓰고 옆에다가 lna분의 1이라고 따로 써주면 됩니다. 사실 근데 쌤은 실전에서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레벨 이상의 문제에서는 저걸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뭐 어쨌든 저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5번으로 갑시다. 5번.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y는 ln 절대값, y는 ln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냥 y 프라임 다시 이 친구 미분하는 거야. 이 친구 분모에 쓰는 거야. 5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을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미분한 걸 분자에 쓰는 거야. 5의 x제곱 ln 5 이렇게. 어차피 마이너스는 미분하면 0되니까. 다시 우리 어떻게 미분한다고? ln 절대값 fx를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분모 fx 쓰고 분자 f'x 쓰면 돼. 다시 이 친구를 미분하라고 하면 얘를 분모에 쓰고 얘를 미분한 걸 분자에 쓰는 거야. 다시 얘를 분모에 쓰고 이 친구를 미분한 걸 분자에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공식화되어져 놨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공식을 외워서 비적으로 계산한다. 괜찮니? 자, 해봅시다. 자, 두 번째. y는 ln 절대값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 시컨트 x. 우리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x 분의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될 거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될 겁니다. 사실 뭐 이 친구는 더 정리가 되긴 할 건데 이제 뭐 굳이 더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내가 코분에 싸고 코사인분의 1이고 해서 아마 분모 문제 코사인을 곱하면 쉽게 조금 더 간단해지긴 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이대로 둘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y는 로그 4에 절대값 2의 2x 제곱 마이너스 1. y 프라임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거분의 이거 미분하고 ln 4분의 1을 옆에서 곱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2의 2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걸 미분한 걸 분자에 쓰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되니까 2의 2x 제곱 미분할 거고 그러면 이걸 x 취급하고 미분하면 2의 2x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2x를 미분한 2를 곱해주는 거지. 그리고 ln 4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이제 로그 3의 코사인 2x y는 로그 3의 절대값 코사인 2x. 자, 이 친구를 미분하라고 하면 y 프라임 일단 이거 분모에 그대로 쓰고 코사인 2x 쓰고 분자에 이 친구 미분한 걸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도 코사인 x에다가 2x가 합성된 거니까 얘를 x처럼 생각하고 그냥 마이너스 사인 2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2x를 미분한 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ln 3분의 1을 옆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함수의 도함수가 될 겁니다. 민구가 살아있니? 괜찮아? 승우 이해하고 있어? 사실 지금은 완전 계산이라서 계산 그 공식만 좀 익숙하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공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 저렇게 되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이제 자기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냥 구조 자체는 사실 약간 기계적인 반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아까 앞에 했던 설명 있잖아. 막 거창하게 막 변화율이 어쩌고 미분이 어쩌고 막 했던 얘기 있잖아. 그거 하나도 없어도 이거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없어. 사실 없어. 사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약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그냥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5번도 한번 연습해 볼래. 5번. 다시 한번 옆에다 풀어보십시오.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밑에 보니까 못생긴 친구가 하나 보이네. 네. 뭐지? 4번인가? 그 5-1번에 4번 잠깐 봅시다. 5-1번. y는 x제곱분의 ln 절대값 x의 세제곱 이렇게 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대로 사실은 풀면 이제 계산이 좀 더러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3을 앞으로 뺍니다. 그냥 실수되잖아, 맞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복수의 미분 갑시다. y 프라임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분모 제곱, 분모 제곱, x 4제곱. 분해. 분자 미분, ln 절대값 x. 어차피 3은 실수배라서 그냥 전체 3 곱하기 이렇게 빼는 게 훨씬 더 좋아. 괜찮아? 관계식 전체 3이 곱해진 거잖아, 맞지? 실수배라서 ln 절대값 x는 이거는 x분의 1.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그리고 분모는 반드시 이 분모를 이야기하는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되지. 이 분모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쓴 거. 이제 정리하면 될 거고 x랑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x 세제곱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2ln 절대값 x가 될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 한개도 괜찮아?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계산이 확 줄어서 이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로그 민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로그 민법.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민법이라는 걸 추가로 합시다. 사실 교과서에서는 로그 민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과 합성 함수의 미분을 응용한 미분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 미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복잡하게 생긴 함수를 미분할 때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 방금 배웠던 ln fx의 미분은 ln 절대값 fx의 미분은 f'x분의 fx분의 f'x가 된다 이 성질 있잖아. 요걸 이용하면 좀 계산을 복잡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이 있거든. 그런 걸 할 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방법을 쓰고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양변의 절대값을 치우고 그리고 양변 로그까지 같이 합니다. 두 번째로 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식 정리. 이거는 이제 로그의 성질 베이스 식 정리. 그리고 나서 양변 미분하고 다시 되돌리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식 정리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주로 언제 쓰냐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그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의 함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슈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복잡한 분수식의 경우에 우리가 로그의 경우는 나눗셈을 뺄셈으로 바꾸잖아.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나눗셈은 진짜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뺄셈으로 바꿔진 것들이 유용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거 y는 x의 x제곱이 주어졌다고 x가 양수입니다. x가 음수면 사실 이제 미분이 안 돼서 애초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저 친구는 어떻게 미분하지?
저건 다항함수야 아니야? 다항함수는 밑에만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지수함수는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미분법도 안 되고 지수함수의 미분법도 안 돼. 이 상태로 미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방금 한 것처럼 양변 절대값을 씌울 건데 어차피 x가 양수가 되면 우변이 양수고 좌변도 우변과 같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괜찮아.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지? 양변 로그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어차피 로그는 진수가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잖아. 그걸 그냥 빨아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 다음 뭐라고 했어? 로그 씌우고 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야 돼. x는 뭐야? 진수의 지수잖아. 앞으로 튀어나가겠지. xn은 x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뭐하래?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약간의 그 비약이 있는데 우리 ln y를 미분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안 됐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도 책에서도 그냥 이 상태에서 해버리더라고. 이 친구를 미분하면 이거라고 합시다.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 오케이. 다시 설명할게. 자, 어쨌든 그러면 y분의 y 프라임이 되면 x 미분하면 1 곱하기 ln x 곱이 미분이 대상이니까 더하기 x 곱하기 ln x분의 1 ln x 미분이니까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ln 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럼 y 프라임 뭐가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y 프라임이었으니까 이제 y 대신에 x, x제곱을 다시 고쳐 써도 괜찮지. 어차피 둘이 같으니까 ln x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게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괜찮아? 안 괜찮지? 어느 부분에서 안 괜찮아? 일단 이렇게 쓰는 것까지 이 첫 번째 줄은 자 우리 신재원 기준으로 봅시다. 이 첫 번째 줄은 괜찮아? 네. 두 번째 줄도 괜찮아? 네. 세 번째 줄은? 세 번째 줄은 우리 양변 미분이라는 단계였거든. ln y를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이 된다라고 하자. 그럼 그냥 받아들여. 설명 좀 이따 할게. 오늘 중에 나와. 오늘 중에 나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 ln x 미분은 그냥 곱을 미분한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이제 이렇게 식을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어차피 y는 뭐랑 같아? x x랑 같다고 출발이었잖아, 맞지? y 대신에 x x를 곱한 걸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 프라임은 x x 곱하기 ln x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는 이 친구를 가리켜서 로그 민법이라고 불러. 친구가 no 땡큐? 괜찮아? 자, 그럼 다시. 사실은 꼭 로그 민법을 안 써도 돼서 그 안 쓰는 풀을 일단 보여는 줄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로그 민법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해야 돼. 그리고 저게 대표 예제긴 해서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는 항상 밑을 그 어떤 다른 수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로그의 성질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 쓰게 되면 처음 식과 똑같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무슨 함수로 바뀌었어? 지수 함수의 x, ln x라는 함수가 합성된 형태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하자고. 얘는 그냥 지수 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ln x 제곱이라고 쓰고 곱하기 이거를 미분하고 여기다 쓰는 거지. 이제 곱은 미분 쓰는 겁니다. ln x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누구랑 같다고 했어. 이 친구가 x, x랑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고쳐서 푼 거잖아. x, x제곱 ln x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얘랑 똑같은 경우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복잡해? 자,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쌤이 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이 책에 짠 우리 104페이지에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관련된 예제는 어디 있을 거냐? 6번인가? 6번에 있는 걸 쌤이 이제 6번에 대한 로그 문법에 대한 예제로서 이걸 쓴 겁니다. 자, 6번을 한 번 더 해볼게. 6번.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y는 x의 sin x 제곱이래. 여기도 똑같이 이제 x 양수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양수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양변에 ln을 취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ln을 성질로 해서 sin x 곱하기 ln x라고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y분의 y 프라임이 된다라고 하자. 이제 곱을 미분 써야 되니까 코사인 x ln x 그리고 더하기 sin x 그대로 x분의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y 프라임은 이제 어차피 이 y를 여기다 곱해서 올릴 거거든. 이게 x sin x 제곱이었잖아. 그래서 x sin x 제곱이라고 쓰고 코사인 x ln x 더하기 x분의 sin x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쌤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어쩔 수 없다. 자, y는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자, x 더하기 2의 세제곱, x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의 4제곱.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냥 미분해도 엄청 복잡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제 로운 비율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변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부호가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양변 로그를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행위가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n 절대값 y는 우리가 로그끼리 그 진수끼리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이 되는 거고 남은 셈은 뺄셈이 되는 거고 진수의 지수는 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 ln 절대값 x 더하기 4 ln 절대값 x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2 ln 절대값 x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양변 미분하게 되면 y분의 y 프라임 x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4 빼기 x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y 프라임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y가 어차피 못생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득이 크진 않아. 그러니까 만약 도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쌤 입장에서는 그냥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이제 통분해서 정리하는 게 왔을 때는 계산이 충분히 더 빡세니. 근데 보통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도함수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가 나올 거예요. x에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래, 2를 대입하래. 그냥 대입하면 되지. 굳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럴 때는 로그 미법이 이득이 좀 될 수 있다 정도예요. 이해는 돼? 승민아, 이해하고 있어? 민수도 이해하고 있어? 그 하나의 주제만 다 하고 쉽게 알았지? 하나 주제만 다 하고 그냥 쉬면 안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제 현상. 우리 이제 y는 x의 n 제곱의 도함수라는 걸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n이 실수를 빼겠지. 괜찮니? 그러면 하게 되면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y 프라임은 nx(n-1제곱이다. 이게 n이 자연수든 음의 정수든 혹은 무리수든지 관계없이 그냥 nx(n-1제곱이 그냥 공식입니다. 자,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통 로그 민법으로 보여. 그래서 이제 저걸 하는 것도 좀 있는 거지. 자, 어떻게 한다고? 양변 절대값을 씌워라. 양변 로그를 하라. 자, 그럼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ln 절대값 y는 n ln 절대값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양변 미분하는 거야. y분의 y 프라임 n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y는 누구였어? x의 n제곱이었어. 그래서 y 프라임은 n x의 n제곱 곱하기 x분의 1. 다시 말해서 nx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제 n이 실수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항상 적의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여기 이 n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실수배로 처리가 되었거든. 실수배 처리는 저게 실수든지 자연수든지 정수든지 어떤 특정한 제약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 루트 x를 미분한다고 쳐봐. 그럼 얘는 x의 2분의 1제곱이 나왔지. 그러면 얘 미분하고 y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2분의 1에서 1 빼니까 1 빼니까 괜찮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수의 7번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공간이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첫 번째 y는 4x의 루트 2제곱 더하기 x의 2제곱 이렇게 줘였어. 다 필요 없다. y 프라임 하고 여기 지수 내리고 4루트 2 쓰고 x의 루트 2 빼기 1제곱 이렇게 쓰고 더하기 이 앞에 쓰고 x의 2 빼기 1제곱 이렇게 쓰고 그냥 이게 끝이라고. 두 번째 y는 세제곱근 3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는 3분의 1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3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고 y 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돼. 이걸 보통 이제 정리하라고 뭐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거든. 자, 3x 더하기 1 곱하기 세제곱은 3x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꼭 저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저렇게 많이 쓴다는 거고 사실은 이 단계의 정리까지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2x-1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그럼 곱은 미분의 대상이지. y 프라임 앞에 끈변은 2가 될 거고 루트 x제곱 더하기 1 그대로 쓰고 더하기 2x-1 쓰고 그 다음에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잖아, 맞지?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괜찮아? 자, 이제 마지막 맞겠죠? 마지막이 마지막. 자, 네 번째 y는 탄젠트 루트 x제곱 더하기 5. 자, 그러면 이 루트 x제곱 더하기 5는 그냥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지. 탄젠트 미분은 시컨트 제곱이거든. 그래서 y 프라임은 시컨트 제곱 루트 x제곱 더하기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5를 미분한 걸 곱할 건데 루트 x제곱 더하기 5는 x제곱 더하기 5의 2분의 1제곱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쓰고 다시 이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줘야 돼. 그래서 2x 이렇게 들어가. 이것도 세 번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탄젠트랑 루트랑 x제곱 더하기 5랑 세 번의 함수가 합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젠트 미분, 그 다음에 루트 미분, 그리고 x제곱 더하기 5 미분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지는 미팅을 하겠습니다.